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해연유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퀸스 컬리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 분은 퀸스 컬리지 한국 담당자분이시고요. 소개 좀 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혜림 실장이라고 하고요. 퀸스 컬리지의 외국 학생 특별 전형인 GSSP 프로그램과 일반 전형인 제너럴 어드미션 프로그램의 한국 마켓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 잠깐 이제 저희 유학원을 설명드리면 저희 91년도에 설립됐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주로 이제 대학교 정규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유학원입니다. 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거기 이제 Q&A 이제 탭이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Q&A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Q&A 시간이 뒤쪽에 있으니까 Q&A 시간에 질문 답변 시간에 저희가 그 질문들을 모아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퀸스 컬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퀸스 컬리지 어디 있나요? 네, 우선 퀸스 컬리지는 미국 뉴욕주의 뉴욕 시티에 있는데요. 예. 오늘 보통 저희가 뉴욕 그러면 맨하탄, 뭐 자유여신상 이렇게 우리의 그 뇌리 속에 박혀 있는 뉴욕 시티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일단은 뉴욕주와 뉴욕시는 어디에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말씀드릴 그 퀸스 컬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사실은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이라고 하는 뉴욕 시립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4년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뉴욕 시립대 그러면 뉴욕 주립대, 뉴욕 시립대, 뉴욕대 이렇게 그렇죠. 또 많이들 헷갈리시죠. 네. 네. 그래서 뉴욕 시립대는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퀸스 컬리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고 계시는 지도가 미국 지도예요. 미국 그래서 주들을 쭉 보실 수 있고 제가 구글에서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지역이 뭐 텍사스, 요 남쪽에 보이시죠? 텍사스 굉장히 큰 그리고 왼쪽 서쪽에 뭐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들 보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 여기가 뉴욕 스테이트입니다. 그렇죠. 네, 뉴욕 주에 생각보다 미국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조금 작죠. 뭐랄까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이 뉴욕 주가 이렇게 있고 뉴욕주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뉴욕주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은 카운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구 정도? 아니면 뭐 시 정도? 네, 뭐 그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성남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뉴욕 스테이트를 우리나라로 쳤을 때 경기도라고 치면 이 안에 정말 많은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자, 뉴욕 시티, 뉴욕 시는 어디냐면 저 남쪽에 빨간색으로 된 데 보이시죠? 예. 저만큼이 뉴욕 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욕시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뉴욕 스테이트 요만큼의 뉴욕 시티 요만큼 있어요. 네, 여기가 뉴욕 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한 대학교들 중에 뉴욕 주립대 뭐 이런 데들 많이 아시고 뉴욕 주립대니까 그러면 맨하탄에 있나 보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옆에 있나 보다. 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학교들은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게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요 전체 뉴욕 주 중에서 북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뉴욕 시티보다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캐나다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를 그냥 뉴욕 스테이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서울시를 뉴욕 시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서울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를 서울 주라고 생각하시고 서울시를 서울시티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국에 있는 학생이 경기도에 있는 서울주에 있는 서울주립대학교를 왔어요. 근데 그 학교가 파주에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강남역이라고 서울은 강남역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북한이 훨씬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학생분들이나 뭐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선 지리적으로 조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럼 뉴욕시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뉴욕시티는 자, 요 지도상에서 보시면 까만색이 맨하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이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그 뉴욕 완전 중심 중에서도 완전 중심 그 지역이고
북쪽, 동쪽, 남쪽, 서쪽으로 뭐 퀸스라든가 브롱크스라든가 브루클린이라든가 이렇게 총 5개의 버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뉴욕 시티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징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그럼 드렸어요. 버로우라는 게 우리 따지면 이제 서울의 구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우리의 구보다는 훨씬 넓은 넓죠. 행정구역이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시티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요 뉴욕시에 있는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우리가 줄여서 CUNY 해서 쿤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해보면 뉴욕 시립대학교인데요.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서울대, 서울시립대, 뭐 부산대 이런 식으로 한 대학교가 하나의 이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뉴욕 시립대면 뉴욕에 하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뉴욕 시립대는 뉴욕 시티 지역에 자 왼쪽 위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저기 다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죠. 요 25개 대학교가 뉴욕시에 25개나 있습니다. 돼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요 25개 대학교가 다 뭐 4년제 대학교고 다 똑같지 않고요. 어떤 학교는 법학 전문 대학원이 있고 어떤 학교는 2년제가 있고 어떤 학교는 뭐 4년제여서 학사, 석사, 박사가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뭐랄까 뉴욕시의 전반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뉴욕 주립대도 사실은 네. 우리나라 분들 그냥 뉴욕 주립대 그러면 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무지 많죠. 엄청 많죠. 네. 네. 그 아까 보신 그 지도에서 뉴욕주 전반에 다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조금 뭐랄까요? 다른 그런 교육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UCLA 뭐 이런 데도 많이 아시는데 UC 계열의 캘리포니아 주립대 같은 경우도 뭐 UCLA라든가 UC 뭐 얼바인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그런 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그 주에 혹은 그 시티 안에 있는 그 시티의 이름을 달고 있는 대학교들은 상당히 많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쿤이고요. 미국 안에서도 Nations Leading Urban University 그래서 미국을 선도하는 도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1847년에 맨 처음 설립을 했는데요. 사실 1847년 그러면 되게 옛날이에요. 옛날인데 얼만큼 옛날인지 우리는 다 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그럴 땐 항상 우리가 감이 없을 땐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돼요. 조선시대.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1847년에 뭘 했냐면 조선시대의 헌종시대. 헌종이 뭘 하셨지 생각해보면 별다른 그런 게 없으세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근데 헌종, 철종, 고종 요렇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얼만큼 옛날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이고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1847년 태어나셨어요. 에디슨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옛날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뉴욕 시티 대학교가 또 뭐 뉴욕 주립대학교나 다른 뉴욕에 있는 대학교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뉴욕시의 지원과 뉴욕 주정부의 지원을 같이 받아요. 네.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같이. 네.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뉴욕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뉴욕 시립대학교는 시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같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득이 좀 많은 편이고요. 유학생들이 유학을 생각했을 때도 사실 시티에서 뭐 거주하는 거라든가 생활하는 것들도 어렵지만 학비도 굉장히 비쌀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학비나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한테도 그런 비용적인 이득이 있는 학교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재학생은 전체를 다 따져보면 27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27만 5천 네, 명이요? 27만 5천 명이 쿤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전체 메이저 전공을 보면 5만 5천 개 이상의 전공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고요. 졸업생의 80% 이상은 다 뉴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지역에 사는 혹은 뉴욕 주 지역에 사는 학생들 중에서 뉴욕에서 계속 공부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취업해서 계속 살고 있는 뉴요커들을 위한 그런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보통 주립대학교, 스테이트가 붙은 네. 주립대학교들이 학비가 인스테이트하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뉴욕 시립대는 어떻게? 그 학교도 똑같습니다. 그냥 주내 네. 학생들, 네, 주외 맞습니다. 학생.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도메스틱 학생과 그 주 외에서 오는 학생들을 조금 뭐랄까 그 도메스틱 그 주 안에서 세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득을 주는 개념이죠. 그 친구들은 계속 세금을 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다른 주립대들에 비해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요 쿠니 같은 경우는 또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도 13명이나 배출이 된 학교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머니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마다 어느 대학교가 좋다, 어느 대학교가 뭐 밸류어블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요즘 가성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뭐 조사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 베스트 컬리지 포 유얼 머니 돈 쓰기에 가장 합당한 대학교다. 이런 순위에도 또 들어가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퀸스 컬리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 두 개가 퀸스 컬리지, 그러니까 쿠니 대학교들 중에서 퀸스 컬리지의 그 캠퍼스 사진입니다. 그래서 뉴욕 하면 사실 굉장히 바쁜 도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바쁘고 땅값이 제일 비싼 그런 동네인데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캠퍼스를 넓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어디 있는 건물의 3층 거기가 강의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시티 캠퍼스다라고 예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제 환경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학 라이프하고는 약간 다르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요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대학생인 것처럼 약간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하실 수 있고요. 요 사진 저 멀리서 보시면 그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까지 가는 것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그래서 조용하고 피스풀한 분위기에서 공부하시면서 대도시도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위치를 보시면 자 왼쪽 위에 저희 그 뉴욕 시티 대학교 지도 다시 한번 넣어드렸는데 여기 지금 별표가 보이실 거예요. 저 별표 있는 지역이 여기 퀸스 컬리지가 위치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하탄까지 30분 정도 걸리고 있고 뉴욕 시립대 5개 있는 그 뉴욕 시립대 대학교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비용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학비가 18,600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200? 네, 100, 그 200 정도? 네, 정도? 100 예, 이 정도, 20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대학교들이 각 대학교들마다 1년에 학비 생활비 다 해서 이 정도가 들 거야라고 자기 대학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랄까 가이드가 있죠. 근데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학비 생활비는 제외하고 학비 기숙사비 그리고 이제 주요한 비용들을 했을 때 한 33,000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가 또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네, 그 굉장히 비싼 땅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기숙사 심지어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 그 도면이나 이런 것도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숙사가 또 약간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요 정도 학비와 요 정도 이제 예상 비용이라고 하면 웬간히 좀 괜찮다 싶은 주립대의 학비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33,000불 정도면. 그렇죠. 보통 한 3만 불 정도 네, 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리 주립대라도 좀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일단 비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데, 자, 비용이 싸기만 한 게 아니라, 학업적인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요. 학생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랭킹을 찾아볼까? 이러고 막 랭킹 찾아보시면 사실 퀸스 컬리지는 내셔널 랭킹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느냐 하면 사실 미국에 있는 그런 랭킹하는 그런 뭐랄까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 일단 25개 쿠니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나마 큰 학교이긴 하지만 학생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학생 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랭킹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퀸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내셔널 랭킹이나 이런 데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학생 수를 제외하고 학교의 퀄리티를 보는 그런 랭킹들을 좀 찾아보시면 포브스라든가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좀 유명한 학교들을 찾는 애니메이션 커리어 리뷰라든가 그리고 게임 디자인 그래서 약간 그런 뭐랄까요 디자인 그런 그 그래픽 디자인 이런 쪽으로 보는 이런 랭킹들을 보시면 우선 아메리카스 베스트 밸류 스쿨에서 34위 미국의 4년제 대학교를 보통 한 4,000개 정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네, 한 4,000개 정도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34위, 가성비가 34위로 가장 높은 대학교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34위를 하는 대학교고요.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요즘 학생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 하시는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도 4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뉴욕에 있는 뭐 유명한 학교들이 많은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고 랭킹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편입이 가능한 Combined Plan Program at Columbia University라고 하는 그런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컴바인이라고 하면 네. 뭐 여기서 좀 공부하고 넘어가서 저기서 좀 공부하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래서 퀸스 컬리지에서 일단 3년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3학년까지. 네. 그리고 퀸스 컬리지에서 공부하시는 건 보통 어떤 전공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컴바인드 되어 있는 메이저가 공대 쪽입니다. 엔지니어링.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대와 연관 있는 전공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물리학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콜롬비아 대학교로 편입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그럼 무조건 다 보장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콜롬비아 대학교 자 1, 2, 3위를 하는 대학교예요. 4,000개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비리그 대학교고요. 그래서 보장을 해드릴 수는 없으나 콜롬비아 대학교에도 편입이나 신입학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은데 그 학생들 중에서 퀸스 컬리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는 학생들을 우선 선발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교수님들에게 추천도 많이 받았고 이런 학생이라면 거의 콜롬비아 대학교 많이들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3년 공부하고 네. 편입한 다음에 몇 2년 2년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기간 조금 길긴 기간은 한데 약간 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공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문과 계열 전공들에 비해서 과목 수도 더 많고, 많죠. 그죠? 네. 졸업하기까지 또 뭐 중간에 어디 랩실을 들어가서 뭐 연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인턴십을 하신다든가 해서 보통 공대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4년 이상, 5년까지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해 보면 콜롬비아를 가서 졸업을 할 수 있다면,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점이 되는 것 콜롬비아 같습니다. 졸업하면 1년이 문제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네, 콜롬비아인데요. 네. 어디 가도 콜롬비아라고 하면 다 아는 학교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공으로는 컴퓨터학이나 수학이나 뭐 회계학, 심리학, 디자인 이런 전공들이 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하고 인턴십이 되어 있거나 뭐 취업 박람회를 활발하게 한다든가 이런 취업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인턴십 가는 학생들 보면 뭐 우리가 정말 흔히 알 수 있는 뭐 딜로이트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소니 뭐 이런 데들도 많이 나가시고 취업을 뭐 나가시는 학생들 보면 애플, 나사, 구글, 기타 등등. 네. 드림 컴퍼니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다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예. 심지어. 네, 그렇지만 그런 데들이 취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 안에는 안 넣어드렸는데 아무래도 뉴욕에 있고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유명한 졸업생들이 많으신데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졸업생으로는 존 파브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영화 감독. 감독. 이분이 뭘 감독하셨냐면 아이언맨 1, 2. 아이언맨이요? 네, 예. 아이언맨 1, 2. 그리고 2019년에 개봉한 라이언 킹 실사판. 요거를 하신 그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미국 분들한테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시죠. 네, 이분도 또 퀸스 컬리지 출신이시고요.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졸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리고 뭐 취업을 하고 났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를 하나 또 넣어봤는데요. 취업할 수 있는 요 회사들 리스트는 앞에서도 뭐 보여드렸고 전공별로 평균 초봉입니다. 스타팅 샐러리. 그래서 아무래도 이공계를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 연봉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미국도. 근데 그렇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뭐 야근도 많고 상대적으로 뭐 급여도 좀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다면 미국은 이공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페이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학사보다는 석사가 더 페이가 센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뭐 수학이라든가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학사 졸업만 하셔도 6만 1,000불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래도 거의 한 7천만 원 가까이 초봉이 7,500 네. 정도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네. 초봉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사 졸업하고 초봉을 이 정도 하기는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근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또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퀸스 컬리지에는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전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조금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전공을 제가 볼드 처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어카운팅, 그러니까 회계학이죠. 아무래도 우리 또 수학 잘하니까. 네, 잘하시죠? 예. 네. 싫어요, 수학. 싫어하시는 건 전 좋아합니다. 네, 예. 네. 공대 출신이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회계학을 또 많이들 가시고요. 사실 취업하기도 워낙 수월한 전공이라서
회계학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Actuarial Studies라고 하는 전공인데요. 이거 뭔가요? 이거는 보험 계리학이라고 하는 전공이에요. 네. 공계학이 원래 다른 학교들은 이게 석사 과정이 좀 많지 맞습니다. 않나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 계리학을 석사 레벨에서 많이 공부하시는 약간 전문 과정, 그러니까 뭐 법학 전문 대학원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으로 많이 보시는데 보험 계리학은 사실 보험 상품을 만드는 학문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 사회 전반적인 내용도 잘 아셔야 되고 수학적인 계산도 너무너무 잘 하셔야 돼서 공부할 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시고. 그렇지만 요 전공을 하신 분들은 사실 취업이 너무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 계리사 시험이 있어요. 회계사 시험 같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계리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초봉이 7, 8천 정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을 때 7, 8천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이후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좋다 보니까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사이언스 벌써 한 10몇 년 동안 계속 핫한 전공이죠. 워낙 분야도 넓고 그리고 디자인 아무래도 디자인 쪽으로 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학교다 보니까 디자인 쪽으로 세부 전공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그리고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이런 약간 IT하고 접목되어 있는 옛날에는 다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불렀는데 요즘에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독특한 전공으로는 뭐 패밀리 앤 컨슈머 사이언스 이런 전공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필름 스터디즈라 아무래도 뉴욕 하면 또 뭐 영화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큰 동네니까 그래서 필름 스터디즈도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데 4년제 대학교에 필름 스터디즈 있는 학교가 의외로 많지가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전공이 있어서 많이들 찾으시고 많은 학생들이 근데 공부하시고요. 외국인들이 필름 스터디즈를 공부해서 네. 미국 내에서 취업하기가 용이할까요? 물론 쉽지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쪽으로 공부를 원하고 그쪽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쪽 전공을 안 하시는 것보단 그쪽 전공을 하시고 나서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예.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또 이쪽에서 졸업하시고 이런 필름 스터디즈나 미디어 쪽에서 일하시는 졸업생들이 워낙 많아서 졸업하시기 전에 인턴십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졸업하시기 전에 교수님이나 아니면 자기 동창생들하고 그런 뭐랄까요. 보통 우리가 뭐 릴레이션십 빌드 한다는데 그렇죠. 네트워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다른 대학교에서 다른 전공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전공으로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든가 뭐 수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미디어 스터디스 그리고 뉴트리션 앤 다이어티션 해서 이 전공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 뭐가 있을까요? 식품 영양학? 그런가요? 조금 네 예.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로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식품 영양학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는 급식 선생님인가 뭐 이렇게 그 급식 선생님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네,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시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근데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뉴트리션이나 다이어틱스라고 하면 굉장한 전문가고요. 이런 분들이 특히 4년제에서 학위를 받고 나시면 주로 취업을 하시는 데가 병원에 있는 그 뭐라죠 식당이에요. 근데 병원 식당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수술을 했으면 그 환자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회복하기까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반찬을 남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왜 남겼는지 그래서 칼로리를 얼마큼 더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정말 세세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그런 전문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간호사급으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전공입니다. 약간 우리나라하고 분위기가 좀 틀리긴 하네요. 조금 다릅니다. 네.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공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학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전공이세요. 근데 네. 공부가 되게 어렵지 않나요? 매우 어렵죠. 그리고 네.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박사까지 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심리학 요새는 이렇게 학부만 졸업하고 뭐 네. 소비자 심리 쪽으로 해서 마케팅 쪽으로 그렇죠. 나가시는 네. 분들이 많이 그렇게도 계시던데요. 많이 하시죠. 사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워낙에 넓고 깊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넓고 깊고 막 인간의 마음을 깊숙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하다 보니 뭐 사람들은 이 물건을 왜 사는 거지? 이런 것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하시기가 좋죠.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커리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스튜디오 아트 마찬가지인데 디자인에 들어가는 그런 전공입니다. 스튜디오 아트는 뭘 하는 건가요? 결국은 이게 보통 우리가 미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뭐 네. 데생하고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수 예술 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건 약간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스튜디오 아트 쪽은 손으로 직접 하는 쪽이고요. 그럼 저거는 뭐 이렇게 무대 미술 이런 건 아닌 건가요?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좀 네. 다르고. 네네. 그래서 그냥 미대라고 보시면 될 것 미대, 같아요. 일반 미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전공들이 있고요. 요 수많은 전공들 중에서도 좀 주요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경영학이죠.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경영학의 세부 전공으로 파이낸스,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그리고 액추어리얼 스터디즈 앞에서 말씀드린 요 세 개 세부 전공이 있고요. 약 4만 개 정도의 회사들이 사실은 퀸스보로, 이 퀸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티 전체에도 굉장히 회사가 많지만 퀸스라고 하는 이 퀸스 구 안에도 워낙 회사가 많다 보니까 퀸스 컬리지를 나와서 자기 비즈니스를 오픈하신 사장님들이나 혹은 퀸스 컬리지를 나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 HR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경영학을 마치고 어디 취업을 하시거나 인턴십을 하시거나 했을 때도 사실 동창생들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끈끈한 인맥에 그렇습니다. 네. 들어갈 수 있네요. 네, 사실 인맥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 사회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부 외적으로 내가 약간 어드밴티지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수업 외에도 다양한 교내외 학술 동아리라든가 클럽 활동 같은 걸 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활동 요 세 개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더 이코노믹스 앤 비즈니스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으로 영역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업에서는 요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 우리는 어떤 인재를 원한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옴니크론 와,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오미크론 델타 엡실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여서 ODE라고 부르는데 이게 경제학 쪽에서는 가장 국제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인정받는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긴 한데요. 경제학 쪽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뭐랄까 경제학자들의 모임 요런 네 요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타리 클럽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클럽이에요. 근데 경제학 쪽으로 정말 유명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약간 그런 경제학의 분야나 뭐 요즘 세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약간 결정한 정말 이렇게 정말 높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그런 클럽인데 퀸스 컬리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뭐랄까 소사이어티인데 뭐 유명하신 분들 중에 하나는 리처드 탈러라는 분이 계세요. 2017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고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분이? 노란색 커버되어 있고요.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넛지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생들이 이 클럽에 들어가려면 성적이 물론 좋아야 돼요. 왜냐면 훌륭한 학생들만 받으실 테니까 노벨상 받으신 분들하고 뭘 하시려면 훌륭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찾는데 성적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ODE의 지부에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퀸스 컬리지가 이 ODE의 뉴욕 지부입니다. 그래서 퀸스 컬리지 학생들은 성적이 괜찮고 교수님들이 봤을 때 얘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ODE에 들어가기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쉽죠.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고 뭐 이런 협회는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학부 학생이나 석사 학생들도 사실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그리고 어카운팅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회계나 재무 분야 쪽으로 경력을 쌓고 리더십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클럽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대표적인 클럽들 외에도 교수님들이 다른 대학교 뭐 뉴욕에 있는 NYU라든가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많고요. 쿤이 25개 대학교들하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런 클럽들이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예. 사실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졸업을 하고 내 이력서에 내가 뭘 해봤다라고 쓰는 거는 결국은 내가 성적이 어땠고 내가 뭘 해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로 사실 나를 약간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게 하는 건데 이러한 클럽들은 사실 경영이나 경제학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데고 네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퀸스 컬리지 자체도 사실 거기라고 해서 좀 알만하신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뭐 취업을 미국에서 하실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디 요즘 학생들은 어디 뭐 두바이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되게 글로벌하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가 다 맞춰지면 끝나면 많이들 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스펙을 남들하고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성적이나 특별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교 혹은 저희 경영학과에서 수여하는 장학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학생들은 사실 장학금을 시립대나 주립대에서 받기가 쉽지는 그렇죠. 잘 않죠. 안 주는 네, 편이죠. 워낙 네.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다 이런 네.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학과가 가지고 있는 자체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유학생들에게도 좀 열려 있으니까 아,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주요 전공으로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는데요. 퀸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는 기본적으로는 BA,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문학사죠. 그리고 BS, 그래서 이거를 이학사라고 이학사, 예, 봐야겠죠. 네, 이학사라고 그러죠. 이학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학사인 BS로 컴퓨터 사이언스는 아무래도 이공계니까 졸업을 많이 하시고요. 부전공으로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나 그리고 컴퓨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컴퓨터도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된 부전공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스쿨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제공하는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 탑 100에 들어가는 게 퀸스 컬리지고요. 네, 4,000개가 넘는 대학교들 중에서 탑 100에 들어가고요. 퀸스 컬리지는 또 뉴욕시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가 퀸스 컬리지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콜롬비아 대학교, 뭐 NIU, 뭐 기타 등등 많은 대학교가 있지만 컴퓨터 학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퀸스 컬리지에 제일 많고요. 그리고 워낙 학생들도 많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랄까요? 성과가 있는데 무슨 대학생 코딩 대회 이런 데에서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퀸스 컬리지 학생들이. 그리고 해커톤. 그러니까 컴퓨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해킹 대회예요. 해킹 대회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SK텔레콤 이런 데서 한 번씩 주최하는 그런 대회인데 해커톤 그러니까 쿤이 전체 25개 대학교에서 쿤이 배 해커톤 대회를 했을 때 또 퀸스 컬리지 학생 1, 2, 3위를 또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8년에 컴퓨터 사이언스 스쿨스닷컴이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대해서만 보는 사이트에서 요 퀸스 컬리지가 탑 100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뉴욕주 안에서는 13위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전공으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전공은 데이터 사이언스 앤 스태티스틱스인데요. 이 전공은 수학과 안에 들어있는 세부 전공인데 요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핫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란 뭘까? 라고 하면 사실 제대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뭘까요? 데이터 분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의 정확한 이제 뭐랄까요?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경제학과 사회학을 통해 키운 비판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수학과 컴퓨터학을 통한 기술적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분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요. 이걸 이제 쉽게 풀이하자면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년에 이 회사 과연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 회사의 어떤 그동안 해왔던 그런 세일즈 실적이라든가 마케팅 했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엑셀에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 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올 건지를 선택하는 게 우선 비판적 사고력이고요. 그리고 엑셀에 넣어서 이 펑션을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퍼센트 기타 등등 뭘 써서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수학과 컴퓨터를 통한 기술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고 뭐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다들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는 하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뭐 지금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분석할 수 있는 분야가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틱스 이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울시에서 네. 야간 버스를 네. 빅데이터, 데이터 어널리시스 사이언스로 네. 노선을 정할 때 사람들이 택시를 가장 어디서 많이 타고 어디서 많이 내리고 해갖고 분석해서 그렇죠. 네. 가장 최적의 네. 야간 버스 노선을 만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이죠. 앞으로 네. 더 중요해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링크드인에서 선정했을 때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이 스태틱스 분야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할 연 성장률이 56%씩 성장하는 분야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평균 요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 1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는
경우는 13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세네요. 셉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전공할 걸 그랬어요. 아, 네,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지만 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으시니까 네. 네, 이런 전공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턴십이나 취업하시는 그러니까 퀸스 컬리지 학생들 보면 나사라든가 이쪽도 워낙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아마존에서 특히 알렉사 팀에 많이 들어가신다고 해요. 알렉사 뭔지 아시나요? 아마존 하는데 알렉사는 잘 몰라요. 알렉사가 뭐냐면 네. AI 스피커인데요. 아, 네, AI 스피커. 네, 예, 미국에서 예. 가장 많이 쓰이는 AI 스피커고요. 사실 알렉사가 거의 초창기에 나온 모델이고 이제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 기가지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렉사 같은 경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AI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자, 그러면 퀸스 컬리지에 이제 기숙사네요. 네, 들어가시게 되면 어디서 사실 수 있는지 첫째, 만약에 내가 퀸스 컬리지에 들어갔지만 나는 그 주변에 우리 뉴욕에 우리 삼촌이 있어요. 그래서 삼촌네 집에 살 거예요. 오케이, 사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누가 없고 그냥 기숙사 생활이 좋은데 우리 부모님 기숙사 살기를 원하는데 자, 기숙사에서 사실 수 있고요. 모든 학생들, 유학생들, 뭐 미국 학생들 다 기숙사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다만 자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이 됩니다. 선착순. 예, 네, 좋은 건 그래서 선착순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빨리 지원하셔서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요. 아파트형 기숙사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 대학교들 기숙사는 아직도 옛날형 기숙사가 많죠. 그래서 약간 뭐죠? 2층 침대 이렇게 막 그렇죠. 네, 두세 개씩 있고 뭐 안에 뭐 화장실 없어서 뭐 샤워, 뭐 화장실 이런 거 다 그 층에서 이제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그 기숙사는 아파트형이라서 지금 도면 보시는 것처럼 한 방에 싱글베드 2개 놓고 2인이 같이 쓰시거나 아니면 한 방에 베드 하나씩 놓고 1인실로 쓰시거나 하시고 같이 요 4명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뭐 주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 기숙사 계시다가 저희 학교 기숙사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건물 내에 뭐 세탁실이라든가 라운지라든가 뭐 스터디룸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고 24시간 데스크가 있어서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보시다시피 뭐 1년 전체 그 2인실 같은 경우 비용이 13,000불 정도 되니까 사실 네, 월세로 따져봤을 때 그렇죠. 사실 이거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그러실 수도 모르겠는데 있죠. 뉴욕 시내 가보시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렌트비가 어마무시해서 프라이빗 그렇게 원룸 하나만 해도 월 한 3,000불 가까이 있는 그럼요. 금방 네.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데 사시면 교통비도 들어갈 거고. 네, 네. 근데 비쌉니다. 이거는 교내에 있는 기숙사니까 교내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미국 기숙사들은 보통 밀플랜이라고 해서 학생 식당을 사용하는 게 의무적이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저희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밀플랜을 의무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카드 충전해서 내가 사 먹고 싶을 때마다 사 먹고 또 기숙사 안에 주방이 있으니까 내가 해 먹고 싶으면 해 드셔도 되고. 그래서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음식을 내 입에 맞는 걸 뭐 테이크아웃 해다 드셔도 되고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숙사들은 보통 공휴일이나 긴 방학에는 방을 비워야 되죠. 그런 경우 많죠. 네, 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이럴 때 한국에 뭐 몇 주밖에 안 되는데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친구네 집에서 같이 뭐 놀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 퀸스 컬리지의 기숙사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계속 계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엄마가 오지 말란다. 그럼 안 오셔도 돼. 기숙사에 그냥 계셔도 됩니다. 네. 가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오지 마. 너 오면 네. 귀찮아. 이런다. 그러면 그냥 기숙사 계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점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뭐랄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렇게 2인실이 같이 두 명이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랄까 위험하죠. 어느 나라나. 그래서 저희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학기부터 2인실은 더 이상 운영하진 않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기숙사 계셨던 분들도 다 1인실에 계시도록 했고요. 그리고 요번 가을 학기가 사실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논의가 사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외국 나라들은 가을 학기가 첫 학기잖아요. 그렇죠. 네, 가을 학기가 새로운 입학을 하는 첫 해 1학년 1학기 뭐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면 수업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 온라인으로 하고 학생들을 다 캠퍼스로 오지 않도록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바로 어젯밤에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로 어젯밤에 결정이 된 게 가을 학기를 모든 학생들 다 캠퍼스에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학교로서는 굉장히 큰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오셔서 기숙사 생활도 하시고 뭐 그 지역에 또 생활을 하시고 그래야 사실 지역 경제 돌아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다 학생이 돌아오길 바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뭐랄까 학생들의 안정과
건강과 그리고 뉴욕시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간 미지수적인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저희 퀸스 컬리지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는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만 온라인이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우리 집에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시간 맞춰서 다 그 수업 출석하셔야 되고요. 뭐 출석 체크해야 되고 카메라 켜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되고 그룹 토의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고 과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온라인 수업이면 원래는 이제 그 입학 신청이 마감됐는데 네. 약간 더 신청을 좀 더 받을 수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네, 원래 저희가 입학 신청을 7월 22일 어저께까지 받고 마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결정이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 학생들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고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감을 8월 7일까지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직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올 가을 학기부터 온라인이라도 내가 집에서 좀 시작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2학기부터 2학년부터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공부하시는 걸로 가을 학기 입학이 아직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 한국에서 비자를 안 받고 한국에서 수업을 해도 되고 네. 만약에 본인이 정말 원한다. 뭐 혹은 뭐 뉴욕 여기 이 지역에 원래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친척이 있어서 나는 일단 온라인 수업이라도 비자 받고 현지 가서 현지에서 온라인 수업 받겠다. 네. 이것도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 지금 비자 원래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안 돼. 뭐 이러셨는데 네. 그렇죠. 지금 또 다시 바뀌었으니까 네. 네. 지금도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예. 이러한 퀸스 컬리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입학 조건과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학생 특별 전형, 요즘에 패스웨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신데 외국 학생 특별 전형인 GSS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혹은 외국 학생 전용이지만 정시 전형인 제너럴 어드미션 GA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 학생 특별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플레임은 글로벌 스튜던트 석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유학생 전담팀이 상주를 해서 학생들을 튜터링이라든가 뭐 카운셀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과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해요. 미국인들하고 뭐 하는데 전혀 부담 없을 정도로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미국에 딱 가서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게 보통 렉처라고 부르는 그 강의실은 뭐 보통 100명, 200명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크고 예쁜 강의실에 교수님 계시고 뭐 학생들 막 가득 들어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해도 사실 그런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손들고 뭐 발표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만 저희가 클래스를 따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 100명, 200명 가르치시는 교수님께서 이 작은 클래스에 오셔서 유학생들만 따로 가르치세요. 그렇지만 같은 교수님이니까 수업의 질이나 교재나 커리큘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똑같죠.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국 백인 학생들 말고 나나 중국 학생이나 어디 유럽 학생이나 이런 영어를 나랑 다 비슷하게 하는 유학생들끼리만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평가 같은 경우도 우리끼리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절대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하고 편하게 시험 보니까 뭐 자신감도 좋고 학생들 성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근데 이 기간을 1년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유학생들끼리만 따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학년부터는 준비가 된 상태니까 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학년 GSSP 과정에서 학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똑같이 30학점을 받아요. 똑같이요?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보통 한 학년에 10과목 30학점을 듣죠. 그래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최소 120학점 정도를 그렇죠. 보통 들으시죠. 그래서 한 학년에 10과목씩 공부하시는데 이 패스웨이 프로그램 GS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과목 공부하셔서요. 이 대학교를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SAT 보고 이 대학교 퀸스 컬리지를 가는 학생이 1년 동안 듣는 수업과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1년 동안 듣는 수업이 똑같아요. 학비도 똑같아요. 기숙사비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만 클래스룸이 훨씬 작고 교수님의 어텐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라고 보실 수 있죠. 네. 여기서 하나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네.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이제 고려 한 2학년 정도 다니다가 편입을 고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렇게
학점 트랜스퍼는 문제는 없는가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 게 저희가 평가를 따로 하기는 하지만 성적표나 I-20나 이런 부분들이 다 대학교에서 발행이 되고요. 듣는 수업들이 다 뭐 패스웨이 수업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대학교 1학년 수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은 편입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도 편입을 간다는 건 결국 내가 먼저 다니던 대학교 1, 2학년 성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학년 성적 중에서 1학년 성적을 이런 환경이라면 바로 가는 학교보다 훨씬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편입을 목표로 패스웨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학생들도 사실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보면 뭐 학생들 저희가 사실 퀸스는 시작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학생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보통 저희 GSSP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 성적 보면 3.456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들 대부분 가실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나 기숙사비 모든 것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사실 손해보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정시 과정에 비해서 사실 입학 조건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SAT를 보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면 내신 5등급 정도면 패스웨이 프로그램 시작하실 수 있고요. 영어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렇죠. 영어 학교니까. 토플 기준으로는 60점 정도, 아이얼츠 기준으로는 5.5 이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가 아직 부족하다 그러면 뭐 어학연수를 조금 하고 오셔도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사실 내신만 된다면 가능하시고요. 다만 영어는 내가 영어를 좀 하는데 점수만 없을 뿐이다. 저희 퀸스 컬리지 GSSP는 자체 영어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내신만 된다면 저희 자체 영어 시험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혹시 이제 한국은 고등학교에 따라 네.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 특목고 있죠. 뭐 이런 네, 있죠.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꼭 5등급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대답을 먼저 드리면 네, 꼭 5등급을 아, 받으셔야 그렇군요. 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뭐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 퀸스 컬리지가 보기에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고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어디는 되게 좋고 어디는 되게 나쁘다는 말은 좀 좋지 않네요. 약간 어디는 공부하기가 훨씬 어렵고 어디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피셜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랭킹이 있나요? 없죠. 그렇지만 없죠. 우리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 휘문고가 훨씬 내신 따기 어렵다는 걸. 그렇지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고요. 예를 들어 자사고를 나오셨어요. 사실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죠. 그렇지만 자사고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즘은 성적을 안 봅니다. 네, 중학교 때 성적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고등학교가 어디보다 어렵다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신을 5등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5등급이라는 내신은 사실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퀸스 컬리지랑 얘기를 좀 하면서 야, 그래도 5등급까지는 낮춰야 우리가 어디 이런 좀 내신 받기 어려운 학교에서 공부하신 학생들도 훌륭한 학생들 받을 수 있다 해서 입학 조건을 대신 많이 낮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분들이 이제 정시로 가고 싶다. 나는 뭐 이렇게 좀 작은 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난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거 전혀 부담 없다. 나 어렸을 때 조교역도 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난 미국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너럴 어드미션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미국 학생들을 위한 일반 전형이 아닌 외국 학생들을 위한 정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유학생들을 위한 전담 팀이 저희가 상주에서 뭐 튜터링이나 카운슬링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을 하고요. 평가나 수업 모두 다 그냥 미국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 클래스에 들어가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SAT는 없는데 그렇지만 나는 패스웨이 하고 싶지 않은데 상관없습니다. 내신만 되신다면 SAT가 없어도 정시 전형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원래 퀸스는 SAT가 꼭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 대학교지만 요 전형으로 들어가시면 SAT 없어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영어는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마찬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시험으로 대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어 실력을 저희의 자체 영어 시험으로 보여주실 수 있고 그리고 원래 퀸스 컬리지 그 뭐라 그러죠? 전용료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피가 있습니다. 그게 뭐 65불, 75불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너럴 어드미션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용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거나 혹은 뭐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하이스쿨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혹은 GA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Q&A 치시려면 좀 약간 시간이 걸리셔서 좀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퀸즈 컬리지는 굉장히 일단은 뉴욕 시립대라는 브랜드 이걸 뭐 이렇게 높게 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공립학교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기도 나름 있고요. 현지에서 굉장히 큰 시립대학교 뉴욕 시티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 중에 뭐 거의 제일 큰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게 뉴욕이라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 이쪽도, 그다음에 이제 아트 쪽 관련 필름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강한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대비, 그리고 이제 요새 웬만한 주립대학교들은 3만 불은 대부분 다 학비가 넘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약간 더 저렴한 학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2만 불 이하는 최근에는 거의 이제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저기에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노멀하게는 이제 그렇게는 힘든데 학비도 굉장히 저렴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원해 보실 만하고, 그다음에 좋은 학점을 얻어서 한 단계 점프해서 편입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조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질문이 지금은 이제 좀 없으시긴 한데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퀸스의 매력 포인트 한두 가지만 뭐 말씀해 주시면 네, 뭐가 있을까요? 정리해 보자면 네. 우선 지역이 굉장히 대도시라서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경제적이라서 가성비가 높다는 거, 그리고 주요 전공들과 연계되어 있는 특별 활동이라든가 뭐 인턴십이라든가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널려있진 않고 널려있다는 많이 단어는 잡을 수 있다. 적합하지 않아요. 네, 기회가 굉장히 있다. 기회가 많다. 예. 네,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뻔했네요. 네, 예. 네,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질문이 짧게 있으시다가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퀸즈 컬리지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자, 장마철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꼭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